정말 놀랐습니다. 회사는 정말 그 방식대로 운영되는데요. 나라 핸드북에서는 당신은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론적으로 일론 머스크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제든지 누구든 원한다면 누구든지 당신은 일론 머스크와 직접 대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해고당할 이유가 됩니다. 이는 회사 구조를 완전히 수평적으로 유지하게 되는데요. 사실 부서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자유롭고 누군가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안녕하세요. 브로게나의 행복한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스테이션 운영자 랍샷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쩌면 직장인들이 테슬라를 투자하는 이유는 대리만족 때문일 수도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신입사원 때 패기있게 일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어느 순간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회사에는 그 레거시가 있죠. 기득권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오랜 관행에 있어서 좀처럼 깨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패기 있던 신입사원들은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면서 그 현실에 순응하면서 또 하나의 관행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겪는 패턴이고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때 열정과 패기로 기존의 것을 바꿔서 큰 성과를 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은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들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최원성님이 쓴 테슬라 쇼크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산업에 국한되어 설명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어떤 회사이든 기존의 관행, 레거시는 존재합니다. 레거시 코드란 어떤 혁신을 할 때 이미 갖고 있는 조직이나 기업 문화, 조직 내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약 요소, 거대한 비용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 수요가 몰리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CEO나 사업부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현재 제품을 성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제품을 대량으로 별 문제 없이 빨리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보내고 마케팅에도 총력을 쏟아야 합니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올 연말, 내년에 내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업에 담당하는 CEO나 사업부장에게 지금 일도 잘하면서 20년, 30년 뒤 회사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평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매년 성과평가를 상사에게 받기 때문에 우선 단기 성과에 집중해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기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상사가 치고 들어와서 그 일부터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장기적인 계획은 사라지고 하루하루 일 쳐내기에 급급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상사가 지시한 일을 미뤄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안 봐도 비디오죠. 겹겹이 쌓인 관료들이 고용, 해고, 승진, 처벌을 모두 자기 재량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에 가치 있는 업무는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대체 가능한 이곳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자기 윗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런 회사에서 업무는 하루 종일 사내 정치나 하는 것일 뿐이죠. 202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개미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에 열광하던 그 시절에 그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여의도 IFC몰에 전시된 차를 구경한 적은 있었지만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애플 주식만 모으고 있었는데요. 2020년에서 21년 떡상하는 테슬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팔로우도 하고 자서전도 읽고 테슬라 차량 시승도 해보았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좀 뭔가 다른데? 뭔가 좀 새로워 라는 잔상이 머릿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또한 전기차, 스페이스X, 보링컴퍼니, 뉴럴링크, 오픈 AI, 솔라시티를 모두 경영한다고? 이거 다 유령회사 아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렇게 방대하게 사업을 운영할까? 그냥 사기꾼 아냐? 하지만 하나하나 테슬라에 대해 찾다 보니 모든 회사는 실체가 있었고 모빌리티 에너지 플랫폼을 완성하기 위해 수직 통합 구조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사업을 벌려놨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조직이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지? 물론 그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저는 그를 찬양하거나 그가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미션을 장기적인 계획과 몰입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에 관해서는 그에 대해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천재 CEO 혼자 그렇게 일한다고 회사가 빠른 혁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임직원도 그의 미션에 따라와야겠죠. 제가 약 20년간 직접 경험하거나 지인들한테 들은 회사에서는 절대 이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이 오래된 산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뒤에는 무언가 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약 2년 전에 트위터에 서머앱님이 올린 트윗과 유튜브를 보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조 저스티스라는 테슬라 전 임직원이 테슬라의 사내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풀 영상은 종이카드로 띄워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영상을 한글 더빙해서 편집했습니다. 자, 그럼 영상부터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에 첫날 출근하면 다른 회사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많은 툴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테슬라에서 처음부터 어떤 도구를 제공하나요? 네, 최소 4시간의 온보딩이 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그랬고 지금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러 핸드북이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온라인에 유출했어요. 지금 스트릿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회사는 정말 그 방식대로 운영되는데요. 나러 핸드북에서는 당신은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론적으로 일론 머스크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제든지 누구든 원한다면 누구든지 당신은 일론 머스크와 직접 대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해고당할 이유가 됩니다. 이는 회사 구조를 완전히 수평적으로 유지하게 되는데요. 사실 부서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자유롭고 누군가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추방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입사할 때 받은 것이며 어떤 포지션으로 들어오든 급여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야간 근무 최저임금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지고 온 휴대폰에 앱이 로딩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당시에는 24개의 앱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앱들은 테슬라의 재정 및 차량 배송에 대한 실시간 진행 사항을 알려줍니다. 고객이 주문을 거절했다는 것과 같은 정보를 즉시 알 수 있게 되고 왜 고객이 주문을 취소했는지 핵심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은 자기 관리 도구를 제공받으며 관리자를 할당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현재 가장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앱을 제공받습니다. 그런 다음 생산 라인에 들어가 최대한의 능력으로 설계 및 재무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애자일 전문가라는 점을 알고 저는 그 분야에 뛰어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로봇 제어 분야의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로봇 제어를 통해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갈 것이고 나중에 새로운 분야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급진적인 권한 부여가 이루어집니다. 이 앱들은 짧은 피드백 루프를 제공하고 스스로 관리하게 되고 만약 누가 오픈 스페이스 컨퍼런스라는 것을 참가해 본 적이 있다면 테슬라는 이런 방식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사전에 어떤 안건도 알 수 없습니다. 거대한 회의실로 들어가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누구든지 토픽을 제안하고 그것들을 큰 벽이나 모니터에 여기 회의 안건 가능성 목록입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관심 있는 주제로 걸어가세요. 따라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게시하고 그 회의실 번호에서 논의를 합니다. 또는 회의실이 다 꽉 차서 복도 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두 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어떤 휴대폰이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모두 로딩되어 있으며 이것이 당신의 안건이며 당신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권한이 부여되며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회사와도 다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머님이 이 영상에 대한 요약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 첫 번째는 테슬라 내의 모든 직원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경영이 투명한 점, 부서 간 이기주의, 즉 사일로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업이 가능한 점, AI가 임직원들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자는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내 정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영상도 있으니 종이카드 띄워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머님이나 오태뉴님이 말한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다른 빅테크 기업에서 근무한 시간에 비하여 테슬라는 약 2개월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테슬라의 말도 안 되는 성장 속도를 보면 다른 회사에 없는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보유한 AI 기술을 이용하면 그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궁금하니 혹시 아시는 구독자님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달러는 비트코인을 왜 싫어하는가를 보면 시간 선호에 대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시간 선호란 개인이 나중에 얻을 가치에 비하여 현재 얻을 가치를 선호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간 선호가 높다면 미래 개념이 없이 동물적 본능과 충동을 즉시 충족하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계속 발전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반면에 시간 선호가 낮다면 미래를 위하여 무엇이 더 좋은지 생각하며 충동보다는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맨몸밖에 없는 철수와 영철이 있다고 해보자. 철수는 영철보다 시간 선호가 높다. 철수는 물고기를 잡는 데 8시간을 쓴다. 한편 시간 선호가 낮은 영철은 6시간을 물고기 잡는 데 쓰고 나머지 2시간은 낚싯대를 만드는 데 투자한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낚싯대를 만들어낸다. 영철은 낚싯대에 투자한 결과 4시간만 들이고도 철수가 8시간 잡을 만한 물고기를 잡고 나머지 4시간은 낚싯배를 만들거나 자본을 더 축적할 수 있다. 한 달 후에는 낚싯배까지 만들어서 새로운 어종을 낚을 수도 있다. 이 둘의 생산성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는 다른 기업에 비해 시간 선호가 엄청 낮은 기업임이 틀림없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CEO와 회사 시스템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테슬라 쇼크를 보면 또 재밌는 글이 나옵니다. GM에 관한 유명한 농담인데요. GM의 한 조직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회의실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뱀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뱀을 쫓아낼 방법을 알려줄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를 논의할 새로운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회의체에 누구를 넣어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느라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많은 회사원분들은 이 모습이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에 반해 테슬라의 강점은 기존의 사고방식에 매몰되지 않는 점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오랜 관행에 있어서 이를 좀처럼 깨기 어렵습니다. 공정 하나 바꾸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데 괜히 바꿨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질 건데? 라는 얘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개선이라는 것은 강력한 동기, 의지, 권한이 있어야 가능한데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는지 이후부터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그렇지 않지요. 일단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기면 실행에 나섭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원가를 낮추고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테슬라는 배터리셀을 만드는 기계도 스스로 설계해 공장을 최적화했습니다. 공정에 들어가는 기계도 단순화, 단일화하여 효율을 더 높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사례로 2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공정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고속 윤정기와 유리병의 고속 바틀링 공정에서 영감을 얻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럭처 배터리입니다. 이 부분도 책으로 보는 것보다 원본 영상을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테슬라 배터리 대의 영상을 한글 더빙을 입혀서 편집해 보았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배터리 공장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마쳤으니 이제 공장을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도입된 혁신적인 기술들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배터리 공장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의 성공 사례와 한계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인쇄 병합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100년 이상 지속된 혁신은 처음에는 단순했던 제조 방식에서 대규모 연속 생산과 놀라운 정도로 낮은 제조 비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은 아직 30년밖에 안 된 신생 산업이지만 규모와 단순성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죠. 이런 사실에서 영감을 얻은 우리 팀은 최고의 공장에서 셀 디자인과 제조를 완벽하게 결합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배터리는 우리가 부르는 구조적 배터리와 연결됩니다. 이 배터리는 처음으로 이중 용도를 가질 것입니다. 스트럭처 배터리와 연결되는 부분은 에너지 저장 장치 기능과 동시에 차량 구조의 일부로도 가능합니다. 비행기 초기에는 연료통을 화물처럼 운반했습니다. 연료통은 실제로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볼트로 고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날개 모양의 연료통을 만들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모든 현대 항공기에서 연료통은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료통을 만드는 절대적인 방법이며 연료통은 이중구조 역할을 하며 더 이상 화물이 아니고 항공기 구조의 기본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혁신이고 우리는 이를 자동차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팩의 빗셀 부분은 실제로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차량의 나머지 부분에서 많은 질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빗셀 부분의 무게보다 더 많은 질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질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빗셀 부분을 음의 질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중간 구조물 없이 배터리 셀을 더욱 밀집하게 패킹할 수도 있습니다. 지지대, 안전장치, 스트링거 및 기타 구조 요소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갖는 대신에 이제 팩 자체가 구조적이기 때문에 배터리 내부 공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더빙 영상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은 배터리백의 빗셀 부분은 실제로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좀 찾아봤는데요. 일반적인 배터리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셀 자체와 셀을 보호하고 지탱하는 부가적인 구조물, 넌셀 포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가적인 구조물의 무게를 음의 질량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구조물을 가볍게 만들수록 전체 배터리 팩의 무게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테슬라는 기존에 필요했던 별도의 지지대나 프레임 대신 셀 자체를 차량의 구조물로 활용하여 배터리 팩의 무게를 줄였습니다. 따라서 셀을 더 밀집하게 패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게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한 이유는 개인별로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스스로 대안을 결정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뒤돌아 생각해보니 이 길이 아니었구나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돌이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저는 생각해보면 천성적으로 통제받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의지에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는 유독 자유를 갈망한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알았고 내가 여러가지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일론 머스크와 그 기업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테슬라를 통해 주가가 떡상해서 돈을 버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이지만 이 기업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대리만족을 통해 약간의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투자의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구독자님들도 내가 테슬라를 투자하면서 돈 이외에 다른 재미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주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